비트코인의 정확한 바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동성 변수 속에서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과거 데이터 또한 반복적으로 이를 입증해왔습니다. 따라서 공포 탐욕 지표와 온체인 흐름 그리고 유동성과 차트 지표들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최선의 대응일 것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은 2월 28일 시작 이후 28일째 이어지며 글로벌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외교 제안을 거부하고 포복 공격을 이어가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미사일 기지와 방공망 등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하며 군사 대응을 확대했습니다. 최근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해 최소 10명의 미군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동시에 미국은 1만 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며 군사력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인정과 배상 등을 요구하며 협상 조건을 제시했지만 양측 모두 휴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6일까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유예하며 외교 여지를 남겼지만 확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긴장은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을 즉각적으로 자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쟁 초기 63,000달러까지 급락한 뒤 67,000달러를 회복하고 7만 달러 근처까지 반등했지만 다시 66,000달러 수준으로 밀리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시장 전반 매도 압력 속에서 추가 하락 시 49,000달러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2,000달러 아래로 하락했으며, 전쟁 확대와 유가 상승,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겹치면서 투자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했습니다. 뉴스 흐름에 따라 단기 급등락이 반복되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시장의 방향은 전쟁 지속 여부와 유가, 글로벌 위험 선호 회복 여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뚜렷한 반등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극단적 공포 국면 속에서 66,000달러 지지선 붕괴 위기에 몰리며 추가 하락 경로가 열렸습니다. 이번 하락의 핵심 배경은 거시 리스크였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긴장과 유가 상승,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맞물리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억 달러 규모 롱 포지션이 청산되었고, 공포 탐욕 지수는 13까지 떨어지며 극단적 공포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역할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하락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은 7649달러 저항에서 급락한 뒤 67,054달러 지지선을 이탈하며 기존 지지선이 저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 69,300달러와 100일 이동평균선 7380달러는 모두 하락 기울기를 보이며 상단 저항으로 작용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는 30초반으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지만 뚜렷한 반등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5,512달러가 무너지면 63,000달러 재테스트 가능성이 열리는 구조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기관 흐름은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수수료 0.14% 수준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며 시장 경쟁을 촉발했습니다. 약 6조 2천억 달러 고객 자산을 보유한 금융자문 네트워크를 통해 암호화폐 자금 유입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동시에 최근 30일간 고래 투자자들이 6만 1000 비트코인 이상을 매집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형 자금은 공포 구간에서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채굴 업계에서도 구조 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비트디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아이리스 에너지 등 주요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했으며, 일부는 이를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주택담보대출 담보로 활용하는 금융 모델이 등장하며 실물 금융과의 연결도 확대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동 전쟁 발발 한 달을 맞아 극심한 지정학적 위기와 유동성 부족이 겹치며 주말 가격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었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어 가격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특히 이란 혁명 수비대 추가 보복 공격 예고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전쟁이 두 번째 달로 접어드는 시점과 맞물려 시장은 이례적인 변동성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상자산 분석 기업 QCP 캐피털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주말 동안 작은 매도 물량에도 가격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유동성 함정을 주의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지난 24시간 동안 시장 전체에서 2억 달러가 넘는 강제 청산이 발생했으며 대다수가 가격 상승에 베팅한 롱 포지션 물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6,000달러 지지선을 시험하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낮은 주말은 대규모 가격 변동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시장 상황이 과거 급락장 직전 모습과 유사하다고 진단하며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센티먼트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고래 투자자들은 공포를 틈타 매집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향방이 불투명하고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저가 매수는 위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 추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68,000달러 저항선을 확실하게 돌파하여 안착해야 하며 주말 동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어 64,000달러 선이 무너질 경우 더 깊은 조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진정한 강세장 전환을 위해서는 86,900달러 선을 돌파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분석가 브라크 게스매치는 비트코인이 126,000달러 최고치 대비 53% 하락했으며 이는 과거 약세장의 평균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최근 투자자들의 매수 단가가 현재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상승 시마다 강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86,900달러 수준에 위치하고 있고 다양한 보유, 기간별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대에 물려있어 상승 과정에서 저항이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하방 지지선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소 이용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58,900달러, 채굴자 관련 고래 지갑 단가는 55,900달러 수준이며 실현 가격 기준 최종 지지선은 54,300달러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기 하락 압력에 취약한 시장 환경을 의미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본 기준 하락 흐름을 이어가며 약세를 지속했고 주요 저항선을 회복하기 전까지 상승장 복귀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정치적 변수 역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확률이 73%를 돌파했다는 예측 시장 데이터가 나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되었습니다. 중동 전쟁과 인플레이션 압력, 정책 혼선이 겹치며 시장 전반의 불안 심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정책 기대를 약화시키며 기관 자금 유입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했습니다. 반면 정치적 혼란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대체자산 내러티브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통제가 어려워지고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경우 탈중앙화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상반된 전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시장은 방향성을 명확히 잡지 못한 채 높은 변동성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중동 전쟁 장기화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곧 변동성 확대라는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시장은 전쟁의 전개 상황과 유가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미국 정치 상황이라는 복합적인 변수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국면에 진입했으며 향후 방향성 역시 이러한 거시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은 중동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상승과 유동성 축소, 정치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위기 국면에 진입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비트코인의 단기 바닥을 특정 가격으로 단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7년과 2021년 사이클에서도 비트코인은 각각 80% 내외의 하락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바닥 신호로 해석되던 구간을 추가로 이탈하며 투자자들의 예측을 무력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 역시 이미 고점 대비 50% 이상 조정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체인 기준 단기 보유자 평균 매수가가 여전히 현재 가격보다 높은 구간에 집중되어 있어 상승 시 강한 매도 압력이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구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데이터는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0일간 고래 투자자들의 순매집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거래소 외부로의 비트코인 이동량 또한 확대되는 흐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사이클에서 공포지수가 극단적 수준에 도달했을 때 장기 투자자들이 분할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춰왔던 패턴과 유사한 흐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 10에서 20 구간, 주봉 RSI 과매도 구간, 대규모 롱 포지션 청산 이후 구간은 역사적으로 중장기 수익률이 높았던 구간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정확한 바닥을 맞추는 전략보다 확률적으로 유리한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이 더 합리적인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시장의 극단적 공포는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동시에 장기 투자자에게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개선되는 구간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가격 예측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기반으로 분할 매수 구간을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는 전략이 데이터적으로도 가장 일관된 성과를 보여온 접근법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저는 멤버십 게시판에 게시한 것처럼
최근 하락 구간에서 일부 추가 매수를 진행하였으며 매수 근거에 대해서는 멤버십 게시판에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